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이제 더 커리어를 쌓아서 만약에 제가 뭐 창업을 하겠다 하면 저는 그래도 브랜드사에서 못해도 한 2, 3년 정도는 제대로 배워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화경 씨 안녕하세요. 아, 예. 낯을 가려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마스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이 마케터를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케팅 학교도 보시는 분들이 취준생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쵸. 여기 또 그 SNS 1급 마케터 시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과연 취준생들은 어디로 취직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좀 가져와 봤는데 혹시 그 마케터로 본인이 다시 마케터로 돌아간다고 하면 좀 어디 쪽에 취직을 할 것 같으세요? 지금도 마케터입니다. 지금도 마케터이지만 근데 사실 저는 먼저 좀 저희 얘기부터 뭔가 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마케터가 되셨는지 이것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외국에서 배낭여행을 할 때 취업 전에 하는데 이 그때가 이제 BTS 이제 한류가 불기 시작할 때였어요. 막 엑소라든지 한 18년도? 네, 그때쯤에 이제 배낭여행 잠깐 하는데 그 외국 애들이 다 한국말을 아는 거예요. 아, 진짜요? 다 와서 한국인이냐 물어보고, 진짜요? 네, 뭐 인스타그램 친구하자 아니면 사진 찍어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나라에서요? 뭐 프랑스라든지 뭐 모로코라든지 스페인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알았냐 하니까 자기네가 케이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케이팝을 좋아하냐. 아, 그게 찐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신기하다. 알게 됐냐 하니까 자기네 유튜브랑 온라인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자기는 한국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콘서트를 가는 게 목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난 거는 온라인 시장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거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찾다가 마케팅에 들어온 거고, 네, 그때부터 좀 마케팅에 알아보다가 뭐 브랜드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디어 랩사나 아니면 대행사들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회사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죠. 화경 씨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과생들은 결국 모이는 것이 마케팅 직군이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문과생은 아닌데 저도 이제 예체능 쪽을 전공하긴 했는데 네. 저도 좀 진로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좀 잘 질리는 성격이기도 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마케터가 되고 싶었냐 뭐 이런저런 정말 다른 분야로도 하고 싶었고 아니면 좀 진짜 전공을 살려서 약간 예술적인 그런 직업도 가지고 싶었는데 전 마케터가 된 게 전 어쨌든 좀 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마케팅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사에 들어가는 건 좋지만 저는 좀 다양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궁금했고 약간 다양한 브랜드들을 조금 도와서 제가 성장시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회사에 와서 이제 대행사 마케터로 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사업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꿈이 있으세요? 네, 저는 어떤 거? 그거는 사업 비밀. 꼭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안 한다니까? 아니에요. 저 아이템 비밀. 아이템 비밀이요? 네, 아이템 비밀. 알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근데 약간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마케터로 있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자기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수많은 브랜드사를 만나보니까 확실히 창업 쪽에 관련된 거를 하고 싶다면 브랜드사로 좀 가는 것도 괜찮은 게 가면 유통, 뭐 마케팅, 그 다음에 뭐 CS라든지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케터를 하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케터를 하다가 브랜드사로 가요. 인하우스로 가서 몇 년 더 배우고 진짜 몸소 체험을 하고 쉽지 않다라는 걸 그쵸. 하고 이제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이제 더 커리어를 쌓아서 만약에 제가 뭐 창업을 하겠다 하면 저는 그래도 브랜드사에서 못해도 한 2, 3년 정도는 제대로 배워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진짜 취준생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우리 맞아요. 그 어디지? 서울시랑 맞아요. 뭘 맞아요? 말도 안 아니 했는데. 우리 거기 같이 교육하러 갔잖아요. 그죠. 아무튼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 협회 맞아요. 저는 이제 네이버 강의 갔었고 저는 그때 SNS 바이럴 갔었나요? 네, SNS 바이럴이랑 이제 SNS 스폰서드 광고도 같이 강의를 하고 왔죠. 근데 저는 그 Q&A 때 그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사람들 질문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꺼내서 혹시 본인이 브랜드사로 가고 싶은 사람
있냐, 몇 명 손들고 대행사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해서 몇 명 손들면 각자 좀 취향이 거기서 갈리더라고요. 자기는 개발 영역도 좀 하고 싶어서 뭐 브랜드사에 가서 이런 역할도 하고 싶고, 자기는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라 브랜드사로 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고요. 근데 약간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싶으면 확실히 대행사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브랜드사에 있으면 깊게 못 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알려줄 만한 사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 혼자 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아이보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고 접하는데, 대행사에 오면 확실히 실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대화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고 습득하는 시간이나 능력이 훨씬 달라요. 그 대신 대행사에 있으면 하나에 뭔가 집중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SNS만 너무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아, 그쵸. 그거는 힘들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는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약간 연차가 낮거나 그러면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뭐 SNS가 너무 하고 싶어서 대행사에 왔는데도 한 몇 년 동안 못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 대행사라고 다 똑같은 대행사가 아닌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식 대행사이고 대행사 규모가 좀 크니까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다 하지만 일반적인 데는 다 SNS 컨텐츠만 하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못해서 저희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케터들끼리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면 이거는 아는데 이거는 아예 몰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SNS 광고 돌려봤는데 검색이랑 배너는 하나도 안 해봤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는 또 브랜드사에 있는 마케터분들이랑 소통할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대행을 뭐 저희한테 맡기시니까. 네. 근데 그럴 때도 뭔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으시고, 또 이게 브랜드사에 있다 보면 또 단점이 사실 매체가 계속 새로운 것도 나오고 뭔가 업데이트도 계속 되는데 확실히 대행사는 그런 게 빨라요. 맞아. 왜냐면 다 주위에서 하고 있고 그런 매체사에서도 대행사한테 바로바로 알려주는데, 브랜드사에 있다 보면 브랜드사에 있던 분들도 정말 대행사에 있다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런 거에서는 조금 늦으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맞아. 이거 말이 정확한 게, 우리가 어제 그 카카오 KPP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뭘 하냐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3분기니까 3분기에 새로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되는 항목들을 대행사가 먼저 알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사용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시험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광고에서 베타 버전은 대부분 대행사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확실히 정보력이 빨라요. 그리고 뭐 대행사에서 5년, 10년 있던 마케터도 인하우스에 가면 그 당시에는 경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하우스로 들어가는 순간 결국 대행사보다 정보력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뭐 브랜드사나 대행사뿐만 아니라 뭐 큰 대기업에도 다 마케팅 팀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그런데 가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완전 주니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을 배우는 속도 자체는 조금 천천히 가지만 뭐 안정적이다라는 거랑 누구나 알만한 회사니까 뭐 그런 거에서 오는, 좋잖아요. 뭐 우리가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것처럼 큰 회사 가면 뭐 나 삼성 마케팅 일 좋잖아요. 근데 맞아. 이게 약간 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어디 회사나 그런 게 다 신입을 원하진 않거든요. 특히 맞아요, 마케팅 맞아요. 직무는 경력을 엄청 쳐줘요. 맞아요. 진짜 마케터에서 경력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경력도 있는데 실력이 좋다면, 저는 진짜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한다면 높은 가치를 주고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인적 자원이잖아요. 만약에 인하우스로 나는 들어가되 많이 배울 거야 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대행사에서 어느 정도 쌓고 저는 인하우스로 가는 것도 훨씬 좋은 루트라고 봐요. 저도 이게 조금 좋은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인하우스를 들어가셔도 분명히 대행사를 쓸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무조건 써야 돼요. 네네. 왜냐면 혼자 다 못해요. 맞아. 그럴 때 확실히 소통하는 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수월하고 인하우스에 계신 마케터분들도 이제 저희랑 이제 소통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맞아. 사실 저는 좋은 대행사 직원은 좀 능동적인 대행사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능동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하우스 쪽에서 뭔가를 좀 효율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거나 이러면은 저희도 훨씬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수월한데, 확실히 대행사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하시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이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되는 게, 인하우스에서 일반적인 광고 시스템은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NOSP라든지
뭔가 랩사나 대행사를 끼고 꼭 해야 되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 예산이 적은 브랜드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점점 커지면 나중에 대행사를 안 쓸래 안 쓸 수 없어요. 근데 약간 이제 많이 대하다 보면 아예 모르는 브랜드사가 있고 좀 아는 브랜드사와 너무 잘하는 브랜드사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러고 있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네,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이 조금 늦어지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의 장점은 당연히 이 전자보다는 더 아니까 소통이 원활하지만 안 좋은 점이 애매하게 아셔서 아, 그쵸. 약간 고집 피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또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이거 이래서 검수가 안 됩니다. 그거 옛날에 된다고 알았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된다고 하던데 누가 이거 좋다던데. 아,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진짜. 아. 계속 바뀌고, 그 검수 같은 것도 사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진짜 오늘 됐는데 내일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진짜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마케터님 이거 하면 효율 좋나요? 아, 저도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다이어트면 이거 붓기차 먹으면 무조건 살 빠지나요? 이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먹는다고 해서 살 빠지진 않아요. 움직여야 돼요. 그런 것처럼 광고도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정확하게 테스트를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희 그 아는 브랜드가 카카오 모먼트에서 잘 됐다는데 맞아요. 그럼 저희도 해볼까요? 내 친구가 고기만 먹어서 살 뺐다고 하는데 저희도 고기만 먹어볼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광고에서 노출 외에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브랜드사하고 잘 맞으려고 하면 뭔가 수치로 같이 티키타카가 잘 돼야 돼요. 저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브랜드사와 좀 소통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요청을 해요. 니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하고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 해가지고 뭐 상세 페이지를 바꾸거나 같이 상세 페이지 이렇게 바꿀 건데 컨텐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왜 전화는 안 나요? 뭐 해야 돼요? 약간 이런 게 너무 1차원적인 그런 거는 그 브랜드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고 그다음 뭐 우리가 이 주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얘기를 했지만 마케터라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창업까지가 좀 목표라고 하면은 전 브랜드사를 가되 대행사를 조금 걸쳤다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무조건 좀 배우는 게 목적이면 무조건 대행사. 브랜드사 가서 절대 마케팅 직무만을 가지고 좀 배우긴 어렵고 여러 가지를 다 배울 수 있어. 뭐 유통구조, CS, 그다음에 제품의 뭐 객단가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마진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알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완전 퍼포먼스 마케터를 꿈꾼다면 저는 대행사를 가고 창업을 간다고 하면 뭐 바로 가도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대행사에 있어서 그런지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가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확실히 제가 이제 마케터가 되고 나서도 항상 뭔가 다른 회사의 그런 채용 공고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스트. 오케이. 이제 막 찾아보면은 확실히 이제 마케터는 정말 경력을 선호를 정말 많이 해요. 경력 선호하는 데가 진짜 많고 그리고 이제 대행사에서 조금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신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힘들죠. 아니 경력을 원하는데 신입은 네. 경력을 어디서 쌓냐고. 그렇죠. 어디서 쌓아. 근데 그 또 경력을 쌓고 나면은 신입으로 다시 또 하는 게 힘들잖아요. 직무를 완전 바꾸지 않은 그쵸. 이상. 대행사는 정말 너무 힘들고 사실 대행사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영업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막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를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사실 여러 이유로 대행사를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적인 것 때문에 되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최소 1년 이상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뭐 브랜드사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뭔가 어떤 회사의 마케팅 팀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재밌거든요. 뭔가 내 성격이 조금 버라이어티한 거 좋아하고 약간 뭐 다양하게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뭐 매일매일 루틴한 일은 조금 난 지겹다 하시면은 대행사가 조금 맞을 수 그리고 심장이 좀 강해야 돼. 뭔가 심장이 막 심장이 약해서 막 두근두근대고 막 우울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돼. 뭐든지 케바케예요. 어떤 대행사는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대행사는 좋을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 그럼 여기 안 좋은 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안 좋다 한들 저는 경험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자플래니? 그거 보면 회사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굳이 좋은 기억을 갖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전 안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준생분들이 그거는 그냥 참고 정도고 거기서 최악만 아니면 돼.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막 뭐 때려요. 막 굿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아니 진짜 있대요. 뭐 이렇게 툭툭 치거나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저는 배울 점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배울 수 있는 환경, 거기서부터는 개인 능력이라 봐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 본인이 소극적이고 욕심이 없으면 거긴 본인한테 안 맞는 거죠. 물가가 있으면은 거기까지 끌고 갈 수는 있죠, 당연히. 물가가 보이면 이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먹게 할 수는 없어요. 막 이렇게 집어 넣어도 목구멍으로 안 남기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유명한 그 아니 뭐 대충 뭐 아시잖아요. 뭔가 처음에 원래 그게 그거 아닌가? 네, 뭐, 말을 네.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실무에선 그게 중요하다 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부정적이면 어딜 가나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냥 취준생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오늘 얘기한 거를 토대로 보면 본인이 이 다음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행사도 너무 많고 맞아요. 랩사에 또 가면 랩사는 이제 여러 가지 큰 캠페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돌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랩사에서 또 대행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매체사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다 랩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아니고 대행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고 브랜드사도 아니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야근 아 맞아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야근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고 야근 많이 하나요? 뭐 이런 거? 야근 뭐 몇 시까지 하시나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심지어 기사 같은 것도 막 대행사 마케터들이 그 야근의 고충에 대한 기사를 저도 막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 좀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회사는 6시 5분 되면 없잖아 요즘엔. 옛날엔 진짜 야근 많이 하긴 했는데 야근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시키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지만 본인이 좀 더 해야 되면 그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야근이 싫으면 뭐 솔직히 공무원도 야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야근 죽어도 싫다라는 마인드 신입 때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야근을 올해는 진짜 한지가 손에 꼽은 것 같은데 저도 막 처음 입사하고 그랬을 때는 야근을 조금 했던 거죠. 왜냐면 많이 일이 했죠. 손에 익지가 않으니까. 맞아. 그래서 야근을 좀 했는데 저도 이제 지금은 야근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1년 차, 2년 차까지는 좀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좀 뭐 일이 많으면 야근하고 했는데 지금은 6시 1초면 딱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밑에 분들이 다 나도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예전에는 알죠. 누구나 다 야근을 하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분위기니까 쭈뼛쭈뼛대고 6시 반 돼도 막 쭈뼛쭈뼛 막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6시 반 되면 아예 없고 이거는 환경 진짜 케바케예요. 답이 없어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터를 준비하는 취준생이면 저는 지금 제가 대행사에 다니고 있지만 다시 간다고 하면 저는 대행사에 갔다가 브랜드사로 갈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브랜드사로 가면 막 야근이나 이런 워라밸이 좋겠지 했는데 제 주변 인하우스 분들은 매일 야근해. 아니 9시, 10시에도 야근을 하는 거예요. 12시에도 메일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퇴근 안 하냐 하니까 네. 6시 되면 컴퓨터가 꺼진대요. 집에 가서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환경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6시에 컴퓨터 끄면 뭐해? 일을 계속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주제로 좀 얘기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주제는 좀 실무에 관련된 것도 하면 좋겠지만 다음 주제는 뭔가 요즘 핫한 재택근무 막 이런 거. 왜 우리가 또 회사원이니까. 네, 재택근무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사나 이런 데 랩사들도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퐁당퐁당 뭐 일주일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말고 재택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플도 난리예요. 구글도 그쵸. 네이버도. 난리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다시 좀 활성화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재택근무를 하면 안 될지. 근데 코로나 수치가 한 요만큼 막 계속 올라가니까 말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 재택근무가 다 끝나서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뭐 추석 끝나고 아마 볼 것 같은데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나와서 일단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끝.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